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접속할 때 여기 있는 리퀘스트 헤더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 행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청행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항상 검색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서 http 여기서 header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리퀘스트라고 해볼까요? request header format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여기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형식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걸 request line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만큼을 request headers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만큼을 다 합쳐서 request message header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서버 쪽으로 전송해야 될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실제 내용이거든요. 또 payload라고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body라고 하는데, 이 body와 헤더는 그 중간에 블랭크 라인을 둬서 구분한다 라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잘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get이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get은 method라고 하는 건데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 것인가 라는 거고, get은 우리가 데이터를 웹서버로부터 가져올 때 쓰는 게 get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치면 그건 get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전송 버튼 같은 거 누르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post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웹서버한테 요청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예요. 그럼 웹서버는 이 1.html이란 걸 보고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정보를 응답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HTTP 1.1은 웹브라우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HTTP의 버전이 1.1이다 라는 것이고, 웹서버는 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적당한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request header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request header. 그럼 여러 가지 리퀘스트 헤더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적인 게 여기 있는 호스트라는 겁니다. 호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식별하는 이름이 호스트이죠. 호스트 네임. 자, 그래서 호스트라고 적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이 웹사이트의 웹서버의 주소를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호스트가 있으면 이제 하나의 웹서버가 여러 개의 도메인을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웹서버가 a.com, b.com, c.com이라는 도메인을 호스팅하고 있고, 각각의 주소별로 다른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웹서버는 여기에 적혀있는 주소가 무엇이냐를 따라서 다른 정보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가상 호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포트라고 하는데, 웹서버는 여러 개의 한 대의 컴퓨터에는 여러 대의 서버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8080이라고 하면은 8080이라고 하는 그 포트 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웹서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부터 봐야죠.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이 중요한 거는 뭐 요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유저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시면
이 유저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의 다른 표현이에요. 웹브라우저를 유저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즉, 요청하는 이 웹브라우저가 어떤 웹브라우저인지를 보여줘요. 그게 어디 적혀 있냐? 여기 있는 크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맥킨토시고 인텔 CPU를 쓰고 있고 맥 OS 버전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서버를 잘 운영해 보시면 통계 같은 걸 내게 되는데, 이 웹사이트에는 어떤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고 있는가, 어떤 운영체제를 쓰는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이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저 에이전트가 이렇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로봇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검색 엔진 로봇이나. 그런 경우에는 웹서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요청을 차단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요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cept encod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서로 통신할 때 응답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그걸 압축해서 전송하면 웹브라우저가 그것을 압축을 풀어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의 자원을 아낄 수 있죠. 자, 그때에 이 웹브라우저는 어떤 압축 방식을 지원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자기가 선호하는 걸 마음 놓고 보내줄 수가 있겠죠. 왜냐? 웹브라우저는 이 중에 하나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if modified since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html이라는 파일을 웹서버에게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청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청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효율적이지 않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는 if modified sinc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정보를 우리가 서버에게 전송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일은 마지막으로 언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다 라는 거를 웹서버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웹서버는 응답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이랑 뭐가 더 최신인지를 비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이 최신이면 전송해주고, 최신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더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으면 그럼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속도도 줄일 수 있고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리퀘스트에 대한 얘기는 대충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리스폰스 한번 살펴봐야죠.